촛불의 국민 승리를 압도적 총선 승리로 완성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의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소한 차이나 이해관계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하나로 굳게 뭉쳐 헌신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감이 지금까지 문재인 민주당 정부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 야당의 발목 잡기로 우리 사회의 개혁이 더디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혁을 노골적으로 가로막는 것을 넘어 철진한 이념 논쟁이 난무하고 촛불혁명 이후에도 근본적인 변화에 매우 둔감한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선의 압도적 승리로 정치 지형을 바꾸지 않고는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완성도 어렵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시작도 국민, 끝도 국민이어야 합니다. 당정청 관계, 국회 운영에서 국민을 우선해 두겠습니다. 첫째로 당 중심의 민주당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정당이 국민소통의 중추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하려면 국민과 최일선에서 만나는 정당이 중심에 서야 합니다. 민주당과 의원들이 정책 추진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주요 정책 결정에서 당이 키를 잡는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와대와 부처 장관 등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당이 중심에 서는 당정청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당 중심의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당정청 회의, 상임위별 당정협의부터 보다 실질적 권한을 갖는 회의로 만들겠습니다. 의원들이 국민의 편에서 주요 정책의 입안자이자 조율자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돕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당직이 없는 의원님들과 경험 많은 중진 의원님들이 보다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관점의 국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야당과의 협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원내대표의 숙명일 것입니다. 저는 여야 협상을 가장 많이 경험해본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정개특위 간사, 예결위 간사, 정책위 의장 등을 맡아 여야 간의 여당, 때로는 야당과 협상할 때 의원님들로부터 결과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개특위 간사 시절 당시 여당을 설득하여 온라인 입당을 허용하게 하여 민주당 200만 권리당원 입당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시켜 잦은 선거로부터 오는 피해를 막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예산이나 민생법안 협상에서도 협상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소기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야 협상의 구심점이 될 원내대표로서 검증받은 김태년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하지만 성과주의에 집착하여 원칙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극단적 반대와 발목 잡기로 일관하는 보수 야당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중심에 두겠습니다. 야당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여론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규제혁신 5법, 김용균법 등
민생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좋은 입법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이나 공수처법 등 국민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법을 야당이 반대만 한다면 국민의 평가는 냉혹할 것입니다. 여당을 도와주기 싫어하는 야당이라 할지라도 총선을 앞두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집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첫째,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추격형 경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우리 경제가 살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전통 주력 산업인 제조업도 혁신 없이 되살릴 수 없습니다. 신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보수정권 10년간 토목건설과 부동산 단기부양책, 허울 좋은 창조경제에만 매달린 나머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실력으로 경제의 유능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다 유연해져야 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경제 체질을 혁신하고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둘째, 포용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불평등 심화는 세계적 추세이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양극화 해소가 시대정신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당이 중심에 서서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넘어 기본생활보장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수 야당은 포용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낙수 효과에만 기댄 낡은 모델에 집착하여 포용성 강화를 이념의 딱지까지 붙여 반대하기에 여념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포용성은 가장 중요한 정책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누가 국민의 편인지 분명해져야 합니다. 원내대표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의 정책 패키지를 국민에게 선보이고 속도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을 살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국가경제의 성장판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국가도 살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올 초에 각 지역과 의원들의 요청을 반영해 예타 면제를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올 4월부터 지역특구법이 시행됐고 조만간 지역별 규제 자유특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보다 강력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도 이제는 더 이상 늦추기 힘듭니다.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지역별 요구사항을 잘 수렴해서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대타협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업의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고용 안전망도 사회적 대타협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나아갈 때 모두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더 많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현장 정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기업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타협 모델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뒷받침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바야흐로 한반도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입니다. 마지막 냉전지대 한반도가 평화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확고한 평화 원칙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출발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도전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낡은 정치 세력도 엄연합니다. 아직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느냐, 다시 과거의 시대로 회귀하느냐의 정치적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전쟁 없는 나라, 평화가 경제이며 한반도 신경제가 새로운 성장판이 되는 신한반도 체제를 국민들과 함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굳은 일도 회피하지 않았고 말보다 실천을 앞세웠습니다. 오직 일로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반드시 성과를 내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